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원장님, 뭐 박주미, 이영애, 뭐 고소영 이런 배우들은 도대체 뭘 받길래 그렇게 늙지 않는 거예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도대체 나이를 먹지 않는 이 방부제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여배우들의 3가지 관리 비법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요즘은 TV 모니터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커지고 화질도 뭐 올레드다 뭐다 해서 굉장히 선명해졌잖아요. 작은 모공, 솜털까지도 보이는 지경인데요. 그래서 가끔 어떤 뭐 드라마나 프로를 보다 보면 출연 배우들의 정말 작은 피부의 뾰루지나 잡티, 심지어 눈가에 작은 잔주름까지도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보고 있다 보면 배우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와, 이 배우는 진짜 옛날 그대로네 싶은 배우들이 있어요. 떠오르는 분들이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고소영, 김희선, 박주미, 이영애, 김사랑 뭐 이런 배우들 예전 리즈 시절 20대, 30대 시절하고 비교해도 전혀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시로 뭐 연예인들이야 병원 드나들면서 관리 받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연예인들 열심히 관리해요. 몸이 재산이니까요. 하지만 시술 없이 홈케어만으로 5살 이상 훨씬 어려 보이는 동안을 만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베이비페이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하고 주로 어떤 관리들을 받는지 알면 우리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제가 14년간 피부 치료를 하면서 적지 않은 연예인분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그분들이 동안이 되기 위해 집중하는 포인트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3가지 포인트를 알면 훨씬 더 동안 만들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3가지 포인트는 바로 점, 선, 면이에요.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뭔 점선면이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첫 번째, 점은 바로 색소 잡티입니다. 동안으로 보이는 연예인들은 민낯에서도 크게 눈에 띄는 잡티 없는 맑고 고운 피부를 보여주는데요. 민낯에서도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는 사실 조금 타고나는 게 커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린 그렇게 타고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갖고 태어난 잡티라도 종류에 따라서 한두 번의 치료로도 쉽게 제거 가능한 잡티들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주근깨, 검버섯, 편병사마귀, 작은 점 등은 쉽게 한두 번의 치료에도 제거가 가능한 색소병변이에요. 내 양 광대 쪽이나 콧등 쪽에 작은 참깨처럼 아주 짜잔한 갈색 반점들이 흩어져 있다면 그건 바로 주근깨예요. 주근깨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듯한 IPL 같은 그런 색소 레이저로 쉽게 한두 번 만에 제거가 가능하므로 주근깨 보이신다면 얼른 병원 가서 빼시고요. 그 외에도 뭐 편평사마귀, 검버섯, 작은 점도 이산화탄소 레이저나 어뷸 야그 같은 레이저로 한두 번 만에 쉽게 제거 가능하므로 얼굴에 뭔가 지저분한 게 많다 하시면 근처 피부과 가셔서 정확하게 내 피부에 있는 색소 병변들이 어떤 애들이란 걸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쉽게 제거 가능한 것들은 빨리 제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눈가나 안광대 쪽에 흐릿하게 띠처럼 생기는 기미는 제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대표적인 색소 질환인데요. 간혹 이런 기미를 없애신다고 레이저 토닝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치료를 주구장창 받으시다가 오히려 기미가 더 악화된다거나 피부가 너무 많이 예민해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기저막, 이미 망가진 피부 기저막을 재생시키는 치료를 병행하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고주파가 나가는 금침 치료나 아니면 얼분 글라스를 이용한 레이저, 아니면은 리쥬란이나 엑소존, PDRN, 즉 연어주사라고 하는 이런 피부 기저막을 재생시키는 주사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좀 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시고 결과적으로 기미도 빨리 호전되실 수 있으세요. 꼭 이런 레이저 치료가 아니더라도 기미의 상태에 따라서 레티놀 성분의 스티바 A 크림이나 기미 색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느 정도 차단해주는 먹는 약으로도 어느 정도 호전을 볼 수 있으니까 혼자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근처 피부과 가셔서 내 기미 상태가 어떤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치료 계획을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동안의 비결 두 번째는 바로 선입니다. 우리 얼굴에서 보이는 선은 바로 주름이죠. 우리 얼굴의 주름은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이마나 미간, 눈가의 주름, 그리고 입가의 깊은
팔자주름이 있고요. 표정을 짓지 않아도 피부가 얇고 처지면서 생기는 자글자글한 잔주름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들은 우리 인상을 더 풍부하게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왜 옷도 계속 같은 옷 입다 보면 구겨지잖아요.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계속 표정 주름이 반복되다 보면 피부에 그 주름이 깊게 새겨져 버려요. 그런데 이런 표정 주름은 사실 해결 방법이 보톡스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보톡스를 맞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이마가 무겁고 눈이 답답하다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자연스럽게 표정 주름은 지어지면서 붉은 주름만 예방을 하고 잔주름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스킨 보톡스 시술을 많이 받으세요. 피부 표면에 자글자글한 잔주름은 스킨 보톡스로도 많이 좋아지지만 간혹 피부에 모공들이 이어지면서 마치 주름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모공 치료를 병행하셔야 하세요. 여튼 보톡스는 그래도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이마의 가로주름과 미간의 세로주름에는 반드시 보톡스 시술을 맞기를 권장드려요. 이 부분의 주름이 반복되다가 새겨져 버리면 인상도 나빠 보이고 훨씬 나이 들어 보이니까요. 입가의 매기 수염 같은 팔자주름은 보톡스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깊은 주름은 채워줘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필러를 통해 채워줄 수 있어요.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원래 우리 진피를 지지하고 구성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물질인데요. 이러한 필러를 깊은 팔자주름층에 정확하게 주입을 하면 그 즉시 바로 주름이 올라오고 살짝 펴지는 걸 볼 수 있고 또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서 사실 팔자주름 치료에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이에요. 또한 팔자주름 위쪽에 피부가 처져서 팔자주름이 많이 깊어 보이는 분들은 피부를 살짝 리프팅 시켜줄 수 있는 텐세라나 슈링크 같은 초음파 리프팅이나 올리지오 텐서마 같은 심부 고주파 시술로도 팔자주름을 개선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동안 비결은 바로 면입니다. 우리 얼굴은 평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서양인들이 실제적으로 두개골의 영역이나 얼굴뼈가 동양인들에 비해서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 이유는 얼굴이 좀 더 입체적이기 때문이에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얼굴뼈는 더 얇아지고 패이게 되고 그리고 그 뼈 위에 놓여진 안면 지방들도 더 꺼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마나 관자놀이도 꺼지게 되고 양볼 쪽이나 앞볼, 눈밑도 쾌하게 패이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톰하게 볼륨을 개선시켜주면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얼굴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필러라는 시술을 많이 받으세요. 필러 시술은 딱 내가 원하는 정도까지 볼륨을 채울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녹일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서 없어지므로 필러의 종류나 양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1, 2년 정도에 한 번씩 보충을 해줘야 해요. 꼭 필러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주베룩이나 펄트라처럼 주입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내 콜라겐이 생성되는 콜라겐 씨앗 주사도 많이들 맞으세요. 이러한 주사들은 대략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맞아 놓으시면 주입 부위에 자연스럽게 콜라겐이 생성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볼살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간혹 얼굴살이 너무 없으신 해골처럼 마르신 분들한테는 지방 이식 시술을 권해드리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 필러나 다른 시술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양이 많아서 시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가 있어서 쓸데없는 내 뱃살이나 허벅지 살에서 내 지방을 충분히 뽑아서 얼굴 전체 필요한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되면 알러지 반응도 없고 비용도 많이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지방 이식은 아무래도 시술보다는 수술 쪽에 속하니까 시술 후에 여러 가지 좀 붓기나 멍, 조금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조금 있어서 조금 휴가를 한 1, 2주 정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여러분, 사실 타고난 동안 얼굴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났는데 지금보다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얼굴에 점, 선, 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피부과 가신다거나 이렇게 좀 시술을 받을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내 얼굴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조금 상담을 받으시고 그 부분으로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도 나이에 비해서 훨씬 어려 보이고 건강한 얼굴로 예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